스포티지의 부분 변경 모델입니다. 이야, 스포티지, 기아의 정말 효자 차량 중에 한 대죠. 수출 모델 중에서는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기아의 차량이기도 합니다. 3년이 조금 넘은 시점에 부분 변경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 스포티지 부분 변경 모델은 어떻게 변했는가? 당연히 디자인적인 변화 있죠. 그리고 파워트레인적인 변화도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변화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부터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자동차 콘텐츠로 밥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 채널 카바베 권혁대필이고요. 지금부터 이 스포티지 살펴보도록 하시죠. 오늘 현장에 전시되어 있는 스포티지는 세 대인데요. 조금씩 다 차별화를 했어요. 우선 제 앞에 있는 이 검은색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부분 변경 이전에 그래비티라는 사양이 있었어요. 네모네모한 디자인을 가지고 조금 더 아웃도어라든가 와일드한 느낌을 낼 수 있는 디자인적인 차별성을 가진 그래비티라는 트림이 있었는데 그게 부분 변경을 하면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X라인으로. 북미 시장 이쪽에서 기아 차량들이 조금 더 와일드한 트림들에 갖다 붙이던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비티지만은 해외로 나가면 X라인인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거를 국내에서도 이름을 일원화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모델은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얹고 있는 X라인 트림이고요. 이 녀석은 1.6L 터보 가솔린 모델의 X라인 트림입니다. 그리고 신규 색상 현대자동차 N 모델의 퍼포먼스 볼 컬러 있죠. 살짝 비슷한 느낌이에요. 되게 옅은 하늘색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모델이 가장 도로에서 많이 돌아다니게 될 것 같아요. 얘가 X라인이 적용이 안 된 그냥 일반적인 스포티지입니다. 파워트레인에 대한 부분은 조금 이따가 하는 걸로 하고 일단은 이 트림의 디자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크게 변한 부분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 램프류 쪽의 디자인이겠죠. 원래 DRL이 안쪽으로 꺽쇠처럼 딱 꺾여 있었고 라이트가 바깥쪽으로 향해 있는 형태였잖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 기아에서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팅이라는 디자인 기조를 만들었고 그래서 지금은 라이트가 안쪽으로 들어오고 바깥쪽에 일직선상으로 올라오는 DRL 그게 차량의 중심부까지 연결되는 형태로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많은 기아차들에서 봤었던 디자인 기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전형적인 세로 램프에 그 안에 LED가 4구로 들어가 있고요. 보닛 상부 있는 데까지는 기존 모델하고 조금 비슷한 느낌도 있긴 한데요. 어쨌든 타이거 페이스를 만들기 위해서 이 가운데 중심 부분을 살짝 꺾고 그 다음에 이쪽 DRL과 연결된 듯한 알루미늄 느낌을 낸 플라스틱 트림이 차량 중심을 쭉 가로질러 가죠. 기존에는 4선으로 이렇게 꺾여져 있었기 때문에 DRL 자체가 이 중심부의 그릴 자체가 상당히 역동적인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그것에 비해서는 조금 더 직각의 느낌이 강하죠. 네모네모한 느낌. 그러면서 여기서 타이거 페이스를 위해서 살짝 끌어올린 느낌이 있고요. 사실 이 디자인에 대한 의도는 아직 이해를 못했는데 일반형 트림 같은 경우에는 범퍼에서 수직으로 내리꽂는 검은색 하이글로시 디자인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범퍼 하단에 위에 마찬가지죠. 알루미늄 느낌을 낸 플라스틱 몰딩 같은 것이 아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 흡입부의 디자인에 맞춘 것과 같이 큐브 형태로 되어 있는 안개등 적용되어 있고요. 기존의 스포티지가 상당히 파격적인 이미지였다라고 하면은 현행 모델 같은 경우에는 기아의 디자인 아이덴티티와 통일성을 맞추면서 조금 더 얌전하게 변했다. 그리고 조금 더 최신의 기아 차량처럼 좀 직각적인 요소를 많이 쓰면서 조금 더 와일드한 느낌을 내려고 노력한 것들이 보인다라고 정리를 가능할 것 같아요. 휠의 디자인도 최신의 기아차의 그 사각형 모양. 휠 사이즈 한번 볼까요? 23560의 18인치. 현재 여기에 들어가 있는 타이어는 18인치 사양이고요. 범퍼에서 이어진 블랙 하이글로시가 휠 클래딩 윗부분까지 덮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그리고 그 클래딩이 쭉 옆으로 연결되면서 알루미늄 느낌을 낸 몰딩이 가로질러가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측면부 쪽의 디자인은 기존의 스포티지와 비교했을 때 뭐 아주 크게 변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부분 변경이기 때문에 측면부에 있어서 상당히 많이 바꾼 거나 그럴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K8도 전면부 디자인을 상당히 많이 바꾼 반면에 후면부 디자인은 크게 바꾸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후면부를 바꾸려면은 진짜 철판 가공이니 뭐니 다 해야 되고 프레스 다시 다 찍어야 되고 하는 게 있거든요. K8하고 뭐 상당히 비슷하죠. 일단은 클리어 램프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보시면 안에 있는 그래픽이 붉은색인 거죠. 여기는 다 투명한 색이고 안에 있는 소재가 보이는 건데 K8도 클리어 램프를 사용하고 안에 쪽을 블랙 베젤을 활용했단 말이에요. 스포티지 같은 경우에도 그런 형태로 부분 변경을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도 블랙 베젤, 그래픽 있는 쪽만 빨간색으로 바꾼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리어 램프의 형상이 쭉 연결돼서 트렁크 중앙 라인을 가로지르는 것도 동일합니다. 후진등은요, 번호판 아래 중앙 쪽에 이렇게 마련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은 머플러가 있어야 될 것 같은 위치에 알루미늄 느낌이 나는 플라스틱 몰딩을 덮은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스포티지를 만약에 X라인이 아닌 그냥 일반 트림으로 구매하신다면 만날 수 있는 모델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X라인은 또 어떤 게 다를까? 같은 1.6L 터보 가솔린 엔진이 달린 X라인 사양이고요. X라인 자체가 그래비티의 뒤를 잇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와일드하고 조금 더 아웃도어 생활에 맞는 것 같은 디자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안개등 있는 쪽의 형상만 봐도 아까 전의 모델과는 다르죠. 아까 전에는 안개등이 마치 공기 흡입과 연결된 듯이 부끄러운 듯이 숨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아예 별도의 부품인 마냥 딱하니 박혀있는 거 보실 수 있죠. 거기에다가 모든 테두리 부분에다가 각을 줘서 되게 와일드한 느낌을 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 가다가 바위 같은데 여기 팍 하고 부딪혔어. 그러면 그냥 이것만 통으로 떼가지고 갈면 될 것처럼 디자인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릴 부분에서도 약간의 차이점이 있거든요. 세로 형태로 긴 그릴을 가지고 있는데 아까 전에 일반형 모델 보시면은요, 가로록입니다. 그런 디테일적인 차이점도 있고, 그리고 아까 전에 이 DRL과 연결되어서 마치 알루미늄 같은 느낌이라고 말씀드렸던 그 플라스틱 몰딩, 어둡죠? 아까 전에는 이 DRL하고 거의 비슷한 색상이었거든요. 마치 다크크롬과 같은 느낌으로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엠블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톤 죽였죠. 일반 사양 모델 보면은 밝은 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알루미늄 같은 느낌으로 마무리했던 하단 부분, 이번에 하단 부분은 그냥 블랙 하이그로시로만 되어 있습니다. 전면부만 봐도 전반적으로 톤을 죽였는데 이게 측면부 쪽으로 와도 그렇거든요. 사이드미러 검은색으로 도색했죠. 아까 전에 모델은 바디 컬러였습니다. 디에로 라인이요, 아까 전에 크롬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무광 크롬으로 되어 있었는데 여기서는 블랙 하이글로시로 마감한 걸 볼 수가 있죠. 휠 디자인, 디테일은 조금 다르긴 한데 뭐 어쨌든 결은 비슷하죠. 근데 여기에선 휠도 블랙입니다. 측면부에 있었던 그 알루미늄 느낌의 몰딩, 여기서 블랙 하이글로시로 바뀌었어요. 클래딩 같은 경우에도 소재가 다릅니다. 여기는 살짝 플라스틱 느낌이 나는 소재인데요, 일반 소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블랙 하이글로시가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죠. 또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기능적인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반 트림의 스포티지 같은 경우에는 루프렉이 딱 천장에 붙어있는 얕은 거를 쓰잖아요. 그런데 X라인 같은 경우에는 루프렉 자체가 여기 가운데 공간이 좀 떨어져 있는 조금 더 높은 것을 사용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중간에 공간이 비다 보면은 조금 더 활용하기 좋겠죠. 후면부 쪽으로 와서 보시게 되면요, 범퍼의 전체적인 형상이 조금씩 다르긴 한데 범퍼 자체가 워낙에 검은색이다 보니까 아주 그렇게 티는 안 나거든요. 근데 디자인적으로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알루미늄 같은 느낌의 트림은 없어졌어요. 블랙 하이글로시 트림이 새롭게 생긴 걸 볼 수가 있죠. 후진등의 위치는 동일한데요, 반사판의 위치 같은 경우에는 트림별로 조금 상이한 건 있습니다. 이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헤리티지 블루, 이거 신규 컬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까먹고 말씀 안 드렸는데 이 차량도 울프독이라는 색상입니다. 이 차량 역시 신규 컬러예요. 회색은 회색인데 살짝은 더 톤 다운된 회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 있는 차량이 마지막으로 블랙의 하이브리드 사양입니다. 익스테리어 디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인테리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브라운 컬러가 하나 생겼습니다. 약간 K5에서 봤었던 것 같이 붉은 톤이 도는 브라운 컬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인테리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뭔가 좀 밋밋해진 것 같지 않아요? 왜냐면은 원래 기존의 스포티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가로로 되어 있는 에어벤트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역동적인 느낌이 나면서 이 디스플레이를 감싸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들긴 했었는데, 대부분의 기아 차량처럼 가로형의 에어벤트가 쭉 이어져 있는 선을 쓰다 보니까 이 부분이 상대적으로 조금 밋밋해진 느낌은 있습니다. 대신에 이 위에 앰비언트 라이트 들어간 거 보이시죠? 이것까지 가로로 쭉 연결을 해서 조금 더 와이드
와이드해 보이게 디자인했다라는 말씀은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센터 디스플레이와 계기판이 하나처럼 연결되어 있는 파노라마 디스플레이가 들어가면서요, 레이아웃 자체는 뭐 거의 동일한데 조금 더 정돈된 느낌으로 다가오는 건 있고요. 저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기존의 스포티지 같은 경우에는 내장재에서 블랙 하이글로시 상당히 많이 썼거든요.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블랙 하이글로시 소재를 그렇게 안 좋아해요. 지문 묻잖아. 저는 그걸 정말 싫어하는 사람인데, 고객의 소리를 듣고 이 부분을 전부 다 이런 프린팅 되어 있는 소재를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약간 우드 그레인 같은 느낌이 들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진짜 칭찬해주고 싶어요. 예, 지문 같은 거 이제 더 이상 걱정 안 해도 된다. 이 부분도 도어 트림하고 깔맞춤해서 색깔 들어간 거 확인하실 수 있죠. 그 외 디자인적인 부분은 거의 비슷한데요. 스마트폰 무선 충전기 있는 거 동일하고요. 다이얼식 기어 노브 동일하고, 버튼의 배열이나 이런 것들 거의 다 동일한데요. 지문 인식 버튼 새롭게 생겼고요. 원래 여기에 다이얼식으로 해서 드라이브 모드 선택할 수 있는 게 있었는데, 참고로 드라이브 모드랑 터레인 모드 스티어링 휠 이쪽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조금 더 정돈이 됐다는 말씀 드릴 수 있고요. 제가 스포티지 전에 시승하면서 한 가지 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게 있어요. 시트 포지션이 일단은 높다. 근데 뭐 SUV니까 높은 거 그럴 수 있다. 높은 거 오히려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계기판의 위치가 너무 낮다. 그래서 앞을 보면은 이건데 계기판은 저 한참 밑에 있다. 제가 그래서 이거 단점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면서 단점으로 지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아니 계기판을 이렇게 밑으로 둘 거면은 헤드업 디스플레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이 차는 갖추지 않았다 라는 것을 단점으로 말씀드렸어요. 자, 헤드업 디스플레이 드디어 생겼습니다. 계기판의 위치는 여전히 낮지만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생겼다. 이거 반길만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저는 몰랐는데 이거 뭔지 아시죠? 적외선으로 사람 눈 인지해서 얘가 딴짓하고 있나 아니면 앞에 제대로 보고 있나 이거 감지해주는 기능인데, 기아의 모든 모델 중에서 지금 이 부분 변경 스포티지에 최초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럼 K8에도 이게 안 들어갔다는 건데, 스포티지가 중요한 모델이긴 하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인지를 하게 되고, 그리고 ADAS 부분에 있어서 또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기존 모델 대비해서요, 내연기관 모델이라고 하면은 이제 1.6L 가솔린 모델, 2.0L LPG 모델, 그리고 이번에 디젤 모델 단종됐습니다. 예,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내연기관 모델에 아주 깡통 사양이 있죠. 엔트리 사양. 걔네들이랑 비교했을 때 가격이 300만 원이 올랐어요. 앞만 봐도 300만 원 차이가 맞는 거예요. Q&A 방금 전에 진행했거든요. 이렇게까지 오른 데 이유가 있는가 해서 물어봤더니, 일단 ADAS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많이 변했다고 해요. 레벨 2 단계 ADAS를 적극적으로 넣었고, 특히 기본 사양으로 대거 넣으면서 이 엔트리 트림의 가격이 많이 올랐다. 그리고 파노라믹 디스플레이 보여드렸지만요, 최신형 현대 기아 차량에 파노라믹 디스플레이가 들어갔다. 그러면 뭐 들어갔다? 네, CCNC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아직까지도 깡통 모델에 디스플레이가 없었대요. 1단 오디오 있잖아요. 그게 들어가 있었대요. 그 1단 오디오 과감히 없애고 전부 다 통일했다. 예, 통일하면서 거기에 있어서도 가격 상승의 요인이 있었다라는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이 디스플레이 자세히 얘기하다 보니까 이 원래 에어벤트 있던 부분의 모양이 그대로 보이는데, 이거 살짝 킹받네요. 엔트리 모델에 있어서는 300만 원 정도 가격이 올랐고, 상위급 트림으로 가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가격이 바뀌었다라고 해서 봤더니 상위 트림이 이제 한 2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요즘에 부분 변경하면서 가격들을 다들 올리시니까 한 그 정도 차이가 난다라는 말씀드리면서요. 왜 갑자기 가격 얘기를 꺼냈냐면요, 정전식 스티어링 휠이 들어갔습니다. 차선 유지 장치 사용할 때 스티어링 휠을 계속 잡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고음이 울리는 경우가 많았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럴 일이 없다. 1열에서는 바뀐 거 뭐 한 이 정도 있는 것 같거든요. 뭐 그 외에 더 크게 보이는 거는 없는 것 같은데, 참고로 오디오는요, 네, 크렐 이번 부분 변경 모델도 그렇게 오디오가 썩 기대되진 않는다는 말씀드리면서, 1열은 제가 아까 전에 맞춘 시트 포지션 그대로고요. 파노라마 썬루프 상당히 크게 달려져 있는 거 여러분들 보이시죠? 그리고 옷걸이형 헤드레스트 달려져 있고요. 시트를 제가 아까 전에 제일 많이 낮췄었거든요. 근데 발 공간에 여유롭습니다. 발 공간은 뭐 그렇게 나쁘지 않고요. 레그룸은 주먹 하나, 두 개 정도는 충분히 남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타스만에서도 봤었던, 원래 스포티지에 달린 게 먼저죠.
지퍼형 시트백 포켓, 그리고 이거 앞부분에도 시트백 포켓 이렇게 있습니다. 뭐 가방 같은 거 걸 수 있는 후크 정도 있고요. C타입 USB 2개 달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센터 암레스트 내려져 있는데 뭐 별도의 수납 공간은 없고 컵홀더 있는 정도입니다.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참고로 지금 제가 앉아있는 이 각도가 시트가 가장 서 있는 각도거든요. 그리고 여기 옆에 있는 거 딱 봐도 시트가 많이 눕혀져 있죠. 이렇게 앉으면은 조금 불편하지만은 하지만 눕히면은 뭐 이 정도면 극락이죠. 1.6L 가솔린 터보 엔진이고요. 스포티지에 들어간 파워트레인 중에서는 가장 기본형 엔트리급 모델이라고 볼 수 있는데 1.6 터보 가솔린을 선택하고 싶어도 선택하기가 살짝 꺼려진다라는 이유가 있었어요. 많은 분들이 7단 건식 DCT 투싼 탔을 때는 크게 나쁘지 않았거든요. 7단 건식 DCT가 되게 옛날에 비해서 많이 부드러워진 느낌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워낙 이 7단 건식 DCT에 대해서 좀 불편한 시각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스포티지에 와서 8단 자동 변속기를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7단 건식 DCT보다는 조금 더 부드러운 주행 질감, 부드러운 변속 느낌 이런 것들을 선보인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시승 차량 나오면은 한번 주행해 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하이브리드 모델 모터의 최고 출력이 3.5kW 정도가 조금 높아졌어요. 일단 디젤 없어졌죠. 가솔린 변속기 바뀌었죠.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모델 전기 모터의 출력을 끌어올렸죠. 뭐 LPG는 사실 뭐 크게 바꿀 이유가 없는 거니까, 걔는 그것보다는 경제성이 조금 더 중요한 차량이니까 뭐 그거는 패스한다 치고, 그러면은 부분 변경 모델임에도 치고 파워트레인에 있어서 변화점은 제법 있는 편이긴 합니다. 익스테리어 인테리어 뭐 대충 다 설명드리긴 했는데요. 뭐 영상을 올리면은 실드 치느라 고생이 많다 뭐 이런 댓글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뭐 사실 그래요. 좀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어도 남의 잔칫집 와가지고 이거 별로네 저건 별로네 하기가 좀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를 해달라고 하니까 이 스포티지에 대해서, 디자인에 대해서 좀 총평을 해보자고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기아에서 스포티지 디자인을 상당히 좋아했어요. 근데 제가 그 디자인을 좋아한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디자인의 범주가 아니었잖아요. DRL을 차량 중심 쪽으로 밀어놓고 헤드램프랑 방향지시 등을 바깥쪽으로 밀어낼 생각을 하냐고. 그런데 그렇게 해놓은 디자인이 밉지가 않아. 저는 그래서 이 기아 스포티지의 디자인을 상당히 참신하게 좋다고 생각하던 사람인데, 이번에 부분 변경이 되면서 스타맵 시그니처 라인에 맞춰서 약간 좀 무난하게 변했어요. 기존의 스포티지를 좋아하던 이유가 있었는데 그게 사라진 거죠. 개인적으로 디자인만 놓고 판단을 한다고 했을 때 지금의 스포티지 디자인이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는다. 기존의 다른 기아차와 결을 맞추는 과정이긴 하지만 뭔가 조금 개인적으로는 아쉽다는 느낌이 있고요. 오히려 심플한 디자인 좋아하시는 분이라고 하시면 크게 나쁘시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일반형 사양에 범퍼에 이거 가로로 세운 거 2개 왜 있는지 그 Q&A 때 여쭤봤는데, 그렇게 가로로 선을 2개를 내면은 또 마디 컬러로 안쪽에 네모나게 디자인이 잡히잖아요. 지금 그런 것들을 구조화하면서 조금 더 강인한 이미지를 전달해주고 싶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즉각적인 요소가 많으면은 조금 더 와일드하고 조금 더 그 남성적인 마초적인 느낌이 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선을 2개를 그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설명을 들어도 저는 솔직히 납득은 못하겠다. 저 디자인은 조금 아쉽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스포티지를 사려고 하는데 돈이 있어, 나는 풀옵션 살 거야 라고 하신다면은, 저는 X라인이 조금 더 디자인적으로는 완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도 있습니다. 심플한 디자인 좋아하신다면은 스포티지의 변화에 있어서 되게 만족해 하실 거고요. 저처럼 뭔가 조금이라도 비틀고 하면서 좀 거기에서 멋을 찾아내고 그러는 분들이 봤을 때는 좀 밋밋해 보일 거예요. 심심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전의 모델이 디자인적인 완성도는 조금 더 높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잔칫집이기 때문에 여기 숨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개인 취향이잖아요. 솔직히 다 개인 취향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차량은 타봐야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부분 변경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스포티지 워낙에 잘 팔리는 차잖아요. 잘 팔리는 차임에도 불구하고 니즈에 맞춰서
이것저것 파워트레인적으로 손 봤다. 이거는 저는 칭찬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느낌은 나중에 차량 받아서 시승하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자동차 콘텐츠로 밥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 채널 카밥의 권혁재 PD였고요. 앞으로 더 재미있는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